이재명 의원의 나쁜 점을 다 열거하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 어렸을 때 그 각고의 세월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과 정치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도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야권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국민의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진정경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당원의 지지도 71%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을 사사건건 삼라만상을 과거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미래로 가지 못하고 팬덤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과제인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당선되든 대표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과거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분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재명 당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철학으로 이 당이 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당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6건이에요. 6건으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사실 공직 자체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당대표로 삼아가지고 이 색깔로 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또 극성스러운 팬덤 개딸 뭐 양아들 뭐 또 나오잖아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거고 더 난 극악한 형태로 변할 거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거든요.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는 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의 정당으로 돌아간다. 그건 난 이미 이제 지나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 매도를 해서는 안 돼요. 이재명의 매력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금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든 전당대회가 민주당도 끝나면은 제 길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방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정당 수사를 하고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사건, 경찰에서도 6건을 하는 거예요. FC 후원금, 백현동 개발사업, 김혜경 씨 법카,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등 장남의 불법 도박 사건. 이게 전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경찰이 법카 문제로 129곳을 하루에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수사예요. 저도 말씀한 대로 저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도 하고 법조 팀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성남 FC 후원금이나 백현동, 대장동,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사용 유역, 그다음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선거사무소 모두 하나하나 사진 따져보면 굉장히 그 위중한 죄들이에요. 그 혐의 자체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누가 넘어가자게. 그러니까 정치 과정. 조사할 건 조사해라 이거죠. 조사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 후보였고 앞으로 민주당의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검찰, 경찰 다 해서 그 역설적으로요. 아니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당대표라는 이유로 국민 정서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당대표라는 129곳을 하루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은 누가 견뎌내겠냐 이거죠. 민주당의 당대표도 말이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법 앞에 평등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도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가요. 찍소리 않고. 아니, 진 교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검찰 권력이 항상 선택적으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이게 이게 혐의 하나하나가 지금 지금 굉장히 수사를 중요한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수사를 원래 하라 이거예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했던 거예요.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수사를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게 끝났더니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더라도 되는데 당 대표를 하겠다 그러고 의원으로 쉽게 얘기하면 다들 그랬잖아요.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뭐 통뼈입니까? 좀 수사 좀 받으세요. 조폭한테 배우세요. 조폭들도 그냥 수사 받으라 때 식소리 안고 갑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잘못을 했으면 받아야죠. 치면서 하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때 윤석열 열심히 공격했죠. 다 무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떳떳하다 무죄 나옵니다. 사법대 프로를 믿으십시오. 그다음에 촛불 들고 이제 프레카드 들고 아니, 이재명 사랑해요, 수사하지 이러고. 마라 뭐 이러면서 서초동으로 달려가든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 이번에 안 통해요. 조국 때 봤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조국 씨 어떻게 됐습니까? 혐의가 다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그 부인은 실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민주당 지지자들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마치 그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가 불이 나게 개항해서 의원으로 출마한 것이나 불이 나게 이번에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되겠다는 게 수사를 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저도 보세요. 정권 재창출해놓고 저도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 갔다 왔어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가 지금 실형을 살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해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검경 다 나서서 129곳을 압수수색을 동시에 하는 것은 과잉 수사다. 원장님 그런 아시다시피 것을 보고. 가게들은요 기업들과 달리 한 군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다른 개별 가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사 담당자라 하더라도 인력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하겠어요. 그래서 다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10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 가게 저 가게를 예를 들면 한다면은 카드 사용한 것을 어떻게 증거인멸이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그 판단을 왜 그 원장님이 내리십니까? 그 판단을 제가 왜 내립니까? 법원에서 내리는 겁니다. 법원에서 내려가지고 법원에서 내린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계세요. 얘기하는 그게 것을 왜 가만히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왜 법원에서 자기는 이걸 치면서 아니 얘기하는 법원에서 지금 그건 말이 안 돼요. 법원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거 지적할 수 아닙니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을 비판하세요. 법원을. 네.